예, 그러면 그 트레이닝에 대해서 수식으로 보기 전에요. 그 테스트 타임 때는 그럼 어떻게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테스트 타임 때. 자, 이제 저희가 이제 학습이 다 끝났습니다. 학습이 다 끝나가지고 이제 저희가 처음 보는 영상을 넣었다고 치겠습니다. 이런 처음 보는 영상이라고 치고요. 예, 이 처음 보는 영상이 이제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은 아웃풋으로 이렇게 비슷하게 생긴 뭔가가 나오겠죠. 이렇게 비슷하게 생긴 물론 이제 정확하게 0, 1이 아니고 뭐 각 위치마다 뭐 0. 뭐 1이고 여기는 뭐 0.9고 뭐 그리고 여기서는 뭐 0.8이고 뭐 0.2인 이런 예측치가 나오겠죠. 예측치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요 예측치를 보면은 저희가 이제 오브젝트일 것 같은 그러한 그러니까 요 값이 뭐 어떤 일정한 수준보다 높으면 뭐 한 0.7이라고 넣었을 때 0.7보다 높으면은 자, 요 위치에서 요 아홉 번째 앵커 박스에 대해서 그 상당히 어떤 오브젝트니스 스코어가 큰 값이 나왔다. 오브젝트 스코어가 이제 크게 나왔다. 그렇다는 얘기는 요 위치에 요 앵커 박스를 씌우면 되는 거죠. 이 앵커 박스가 지금 오브젝트를 포함하고 있을 가능성이 제게 굉장히 크다라는 것을 요 벡터가 가르쳐 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다른 벡터들은 뭐 요 위치에서는 뭐 앵커 박스는 이제 주어진 거니까 이 주어진 앵커 박스 안에 오브젝트가 있을 확률이 굉장히 크다. 그래서 요거에 의해서 저희는 몇 개의 후보 앵커 박스들을 각 위치마다 후보 앵커 박스들이 뽑히게 되는 거죠. 후보 앵커 박스들이 이제 추출이 되죠. 근데 사실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후보 앵커 박스가 지금 저희가 이제 작게 그려서 이렇게 그린 건데요. 이 자전거만 해도 요 주위에 뭐 요 위치에서도 어떤 앵커 박스 이렇게 나오지만 요 위치에서도 앵커 박스가 또 나오고요. 또 요 위치에서 또 앵커 박스가 이렇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IOU가 0.6인 게 딱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요. 위치마다 이제 또 앵커 박스가 이렇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IOU가 0.6인 게 여러 개 나올 수 있고요. 이 사람에 대해서도 이제 요 위치에서도 앵커 박스가 나올 수 있지만 요 위치에서도 이렇게 또 앵커 박스가 또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각 위치마다 앵커 박스가 또 여러 개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네, 여러 개가 이렇게 나올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저희가 그 리그레션 네트워크에 의해서도 저희가 이제 리그레션 네트워크에 의해서도 여기서는 제가 4개를 그렸지만 지금 앵커 박스가 9개면은 하나의 앵커 박스에 대해서 이렇게 4개가 나오게 되는 거죠. 하나의 앵커 박스에 대해서. 그런 게 이제 그러한 이렇게 생긴 게 이제 이렇게 앵커 박스가 9개면은 이렇게 생긴 게 이제 36개가 나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앵커 박스 하나에 대해서 이렇게 나오고요. 다른 앵커 박스에 대해서 또 이렇게 4개가 이렇게 나오고요. 또 다른 앵커 박스에 대해서 또 이렇게 4개가 나오고. 그래서 사실은 여기서 나오는 아웃풋은 굉장히 긴 어떤 채널이 이제 36개고 그다음에 이 사이즈가 이제 뭐 7 x 7일 수도 있고 뭐 14 x 14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요 길쭉한 요 벡터 하나가 요 길쭉한 벡터 하나가 요 벡터 사이즈가 이제 이렇게 길쭉하게는 이제 36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된 그래서 이렇게 4개씩 잘랐을 때 4개씩 앵커 박스 1 앵커 박스 1에 대해서 앵커 박스 요 4개는 앵커 박스 2에 대해서 박스 2에 대해서 그래서 이렇게 4개씩 잘라 가지고 되는 이제 그런 각 앵커 박스가 얼마나 리그레시스가 돼야 되는가. 그런데 뭐 요 앵커 박스가 만약에 오브젝트니스 스코어하고 관계없으면 요 앵커 박스는 저희가 볼 필요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요 앵커 박스 1은 요 안에는 오브젝트가 없다. 오브젝트가 없으면은 저희가 요 앵커 박스를 리그레션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요것도 마찬가지로 여기 앵커 박스가 이 앵커 박스는 오브젝트를 포함하고 있지 않다. 그러면 여기에 4개 스코어는 우리한테 별로 필요 없는 스코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는 사실 이제 요 자전거에 대해서는 요 마지막 앵커 박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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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마지막 앵커 박스만
요 자전거에 대해서는 요 마지막에 9번째 앵커 박스만 오브젝트가 있다라고, 그 안에 오브젝트가 있다라고 지금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저희가 요 36개 중에서는 사실 요 맨 끝에 있는 요 4개, 앵커 박스 9, 앵커 박스 9에 대해서 얼마나 이제 리그레스가 돼야 되는지 하는 정보를 갖고 있는 이 값만 저희가 이제 관심 있는 값이 되는 거죠. 나머지는 저희가 don't care. 이게 무슨 값이 나오든지 간에 값은 나오겠죠. 어쨌든 간에 저희가 네트워크를 통해서 통과를 시켰으니까 어떤 값이 나오기는 합니다. 값이 나오긴 하는데 저희한테는 의미가 없어가지고 이거는 저희가 다 무시를 하는 거고요. 요 마지막에 나오는 요 4개 값에 대해서만 저희가 이제 그 귀 기울여서, 귀 기울이는 게 아니라 이제 아무튼 주의를 기울여서 요거에 대해서만 저희가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나오는 그 4개 값이 어떤 4개 값이 나오겠죠. 4개 값이 나오면은 아까 앞에서 저희가 찾았던 요 9번째는 뭔가 오브젝트가 있을 것 같다. 그래서 그 4개 값에 의해서 저희가 이제 이 좌표를 다시 변화시키게 되는 거죠. 이 박스를 갖다 조금 움직이고 그 다음에 이제 크기도 조금 이렇게 리스케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오는 이 마지막 이 리스케일된 요 박스가 이제 저희의 최종 결과가 되는 거죠. 최종 결과가 됩니다. 이게 이제 테스트 타임 때 이제 이러한 그 테스트 타임 때 이제 저희가 최종 결과를 얻게 되는 이제 과정이 이렇게 됩니다. 영상이 들어가서 일단은 여기를 찾아보면서 어떤 앵커 박스가 어디 있는지, 어느 위치에 어떤 어느 위치에 어떤 앵커 박스 이제 있는지를 이제 찾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앵커 박스에 대해서는 저희가 리그레션을 해서 박스를 이제 그 리사이징을 하고 그 다음에 위치도 제대로 옮기고 그렇게 해서 나오는 그 앵커 박스들을 이제 그렇게 해서 나온 그 최종 그 박스를 저희가 proposed region으로 넣게 되는 거죠. proposed 저희가 이제 추천한 리전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저희가 이제 리전 프로포설을 그렇게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리즌 프로포즈가 이렇게 해서 이제 나온 이 결과가 요쯤에 이제 요런 박스 안에 뭐가 있다. 요런 박스 안에 뭐가 있고 요런 박스 안에 뭐가 있다. 이 박스들은 이제 박스 리그레이션까지 끝나고 난 후의 박스들입니다. 그게 리전 프로포설의 출력 결과가 됩니다. 출력 결과요. 그래서 이제 요 출력 결과를 제가 어디에 이용하냐면은 요 이제 요 두 번째 이 클래시파이어와 리그레서 네트워크에 이제 이 요쪽 부분 들어갈 때 일단 이 박스를 갖다가 이게 쳐져 가지고 박스 갖다가 잘라내는 그 용도로 사용하게 됩니다. 네. 네, 이번에는 그 리즌 프로포즈널 네트워크의 학습 방법에 대해서 이제 수식과 같이 좀 살펴보면서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수식을 쓰면은 좀 복잡해 보이긴 하지만 정확하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복잡해 보이더라도 학습 방법을 이제 수식을 통해서 이해하는 그 연습을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 슬라이드는 이제 그 연세대학교의 김화평 연구원이 이제 굉장히 잘 정리한 슬라이드입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지금 인풋으로 주어진 것이 이제 트레이닝 때입니다. 트레이닝 그 학습할 때의 얘기가 되고요. 영상이 여러 개가 있겠죠. X라고 하는 이제 데이터셋이 있을 텐데 그 중에 이제 K번째 영상이 예를 들어서 있다고 했을 때 요 K번째 영상과 같이 저희가 주어지는 게 이 그라운드 트루스 정보가 주어지죠. 이 박스가 어디 있는지 이 박스들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이 박스의 셋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여러 개의 박스가 있는데요. 그래서 그 박스를 모아놓은 셋을 BK라고 지금 이렇게 주어진 겁니다. B tilde K라고 되어 있는데, 이 BK라는 것은, 지금 보면은 박스가 한 개가 아니고, I1에서부터, 오브젝트의 개수만큼, K번째 영상에 있는 오브젝트의 개수만큼, 이제 그런 박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이제
굉장히 1부터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이제 B tilde의 1 K 그 다음에 B2의 K tilde 그 다음에 B3의 해서 BI의 tilde N N이라는 것은 이제 넘버라는 뜻이죠. OBJ, 오브젝트 넘버인데 K번째 영상 안에 있는 오브젝트 넘버니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쓸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요거를 모아놓은 이 셋이 지금 현재 이제 B tilde K라고 K번째 영상 안에 있는 박스들의 셋이다. 이제 그렇게 보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요 중에서 대표적으로 하나 BI의 tilde 예를 들어서 뭐 i번째 영상에 대해서 i번째 박스에 대해서는 정보가 어떻게 주어지냐면은 이렇게 네 개의 좌표 값으로 주어진다는 뜻이죠. 그 중심점의 x 좌표, 중심점의 y 좌표, 그 다음에 width, 그 다음에 height, 높이 이렇게 주어지면은 요걸로 요 네 개 값으로 한 개의 박스가 이제 정의가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주어지는 것은 요 클래스들이 주어지는데 사실 RPN 트레이닝에서의 그 클래스라는 것은 이 클래스라는 것은 원래는 뭐 사람이냐 소냐 이런 클래스가 주어지는 게 아니라 원래는 저희가 이제 뭐가 필요하냐면은 RPN 트레이닝에서는 이게 오브젝트냐 아니냐 그것만 나오게 되는 거죠. 오브젝트일 가능성. 그러니까 사람이든 간에 아니면 소이든 간에 관계없이 그러니까 오브젝트면은 오브젝트니스 스코어가 1이고 만약에 이제 오브젝트가 아니다 그러면은 난 오브젝트니스 스코어가 1이고 사실 이제 두 개의 숫자로 나타났었죠. 오브젝트니스 스코어가 난 오브젝트니스 스코어 이 두 개의 값을 갖는 벡터로 표현했었었죠. 그런데 이제 어, 보통 이제 영상 주어지면은 저희가 이제 어떤 박스가 주어지고 사실 클래스가 같이 주어지긴 하죠. 이 펄슨이다 카우다라는 이게 같이 주어지긴 하는데 일단 이 박스가 있다는 거는 이미 이 박스는 오브젝트를 나타내는 박스니까 이 박스에 대해서는 저희가 오브젝트니스 스코어 1을 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 클래스는 지금 RPN에서는 쓰지는 않습니다. 아직까지는 RPN 학습에서는 쓰지는 않고요. 그렇지만 이제 요 정보까지 주어져 있다라고 지금 이제 생각을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앵커 박스들이 이제 주어져 있죠. 어떤 영상에 대해서 이걸 이제 몇 등분을 하게 되겠죠. 몇 등분을 하게 될 텐데 그리고 이제 또 지금 그런 생각을 좀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원래 이 사이즈가 224 바이 224가 돼야 되는 게 아니냐라고 이제 생각하실 텐데 지금 이 영상을 보면은 꼭 그런 것 같지 않죠. 이 영상 보면은 뭐 가로가 조금 더 길고 세로가 조금 더 이제 작은 그런 영상인데 이런 영상이 돼서 되느냐 이제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RPN 네트워크 같은 경우 생각을 해보시면은 지금 컨볼루션밖에 없습니다. 이 연산에 컨볼루션 연산밖에 없어가지고 이 뭐 3x3 컨볼루션을 통과하고 그 다음에 또 3x3 컨볼루션을 통과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요 위로는 이제 1x1 컨볼루션 요 밑에는 1x1 컨볼루션 이렇게 나눠서 이제 진행이 되죠. 컨볼루션이라는 건 뭐냐면은 컨볼루션은 저희가 그 이미지의 사이즈에 관계없이 저희가 컨볼루션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컨볼루션이라는 그 연산 정의는 연산 정의에서는 이미지 사이즈가 얼마이다라는 게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풀리 커넥트 같은 경우는 풀리 커넥트 하게 되면은 풀리 커넥트 하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이 사이즈가 뭐 1024개의 노드를 갖다가 10개 노드로 풀리 커넥트 할 거냐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입력과 출력의 이 노드의 개수가 정확하게 주어져야지만 저희가 이 연결을 몇 개 시킬 건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1024에서 10으로 가는 풀리 커넥트 같은 경우라면은 저희 커넥션이 웨이트의 개수가 1024 곱하기 10. 그래서 이제 만 240개의 어, 만, 만, 만
2240개의 요만큼의 이제 웨이트가 필요한 거죠. 이 커넥션마다 이제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웨이트 이 변수의 개수가 이게 웨이트가 이제 변수의 개수니까 변수가 1240개가 돼야 된다. 이런 어 정의 이렇게 해야지만 저희가 이제 그 변수가 몇 개인지를 정의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풀리 커넥트 경우는 입력과 이제 출력이 이제 픽스가 돼야 됩니다. 픽스가 되지 않으면은 이 변수가 몇 개인지를 저희가 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근데 컨볼루션 같은 경우는 어차피 컨볼루션 필터가 뭐 이렇게 3 x 3처럼 생겼죠. 그죠? 3, 3. 어차피 이 변수가 9개인 거는 이제 영상의 사이즈에 관계없이 이 컨볼루션 필터의 변수는 9개가 되는 거죠. 이제 단지 이제 조그만한 이제 영상하고 컨볼루션 하게 되면은 요 필터가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제 요만큼의 연산을 하게 되는 거고요. 만약에 이제 더 큰 영상이 돼서 이제 하게 되면은 이제 이 필터가 조금 더 많이 이렇게 움직이겠죠. 좀 더 많이 연산을 해가지고 여기까지 가게 되는 거죠. 근데 어쨌든 간에 컨볼루션 연산 같은 경우에서는 저희가 영상의 사이즈에 관계없이 변수의 개수는 그러니까 영상의 크기에 관계없이 어 컨볼루션 필터에 의해서만 컨볼루션 필터 컨볼루션 필터의 뭐라고 할까요? 여기 변수 컨볼루션 필터에 의해서만 뭐 변수의 개수가 결정된다. 그러니까 네트워크가 안 바뀐 거예요. 네트워크 자체의 구조는 바뀌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컨볼루션 연산을 하는 그 필터의 개수는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다만 단지 이제 큰 영상이 들어오면은 컨볼루션을 조금 많이 해야 되는 거고 조그만한 영상이 들어오면 컨볼루션 조금만 해도 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컨볼루션을 쓰게 되면은 어떤 사이즈가 들어와도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앞에서 봤었던 거는 224가 들어왔을 때 이제 컨볼루션을 하고 또 풀링을 4번을 했어요. 풀링을 4번 하면은 이제 4번을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뭐가 나오냐면은 14 by 14가 나왔죠. 풀링을 5번 하면은 풀링을 제가 이제 5번 하면은 여기서 한 번 더 가서 이제 7 by 7 사이즈의 영상이 나왔었던 거죠. 만약에 이런 사이즈가 아니고 만약에 이제 영상이 지금 224와 뭐 322 들어왔다. 그럼 풀링을 4번을 하게 되면은 여기가 14가 되고요. 여기가 얼마가 됩니까? 여기가 20 사이즈가 되겠죠. 네. 단지 출력에 만약 풀링을 한번 더 하게 되면 여기가 이제 7이 되고 여기가 아마 10이 되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출력 영상의 크기가 달라졌을 뿐이지 저희가 해야 되는 어떤 연산의 어떤 그 변화는 없습니다. 컨볼루션 필터에도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이즈도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제 컨볼루션만 포함되어 있다면은 어떤 사이즈의 이미지라도 다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이즈에 이렇게 예를 들어서 뭐 200, 300이라는 그런 사이즈를 갖는다 하더라도 들어갈 수가 있는데 이제 그 모든 사이즈가 다 들어갈 수 있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풀링을 4번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이제 정수로 나와야 되겠죠. 뭐 정수로 나올 수 있는 그런 영상이면 좋겠죠. 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나중에 이제 제가 다시 그 마스크 RCNN을 보면서 이제 볼 텐데요. 풀리 컨볼루셔널 폴리 컨볼루셔널 네트워크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은 그 풀리 커넥트가 없고 전부 다 컨볼루션으로만 이루어진 네트워크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사실 이 네트워크 많이 써요. 이 풀리 커넥트 이 아까 보신 것처럼 이 덴스하게 이거는 풀리 커넥트거든요. 이 풀리 커넥트의 가장 큰 약점이 풀리 커넥트의 가장 큰 약점이 뭐냐면 요 사이즈가 이제
요 사이즈가 이제 픽스가 돼야 됐거든요. 그럼 요 사이즈가 픽스가 돼야 된다는 거는 결국 요 사이즈가 만들어지는 거는 요 입력 영상에 의해서 결정이 돼요. 입력 영상에 대해서. 입력 영상의 크기가 얼마였는가에 따라서 나중에 이제 어떤 뭐가 이게 결과가 나왔을 때 얘를 이제 나중에 저희가 이제 플래트닝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사이즈가 나오는데 이 사이즈가 결국에는 이 입력 영상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사이즈가 입력 영상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데 입력 영상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거는 이 풀리 커넥트를 쓰게 되면은 입력 영상의 크기가 이게 입력 영상의 크기가 픽스가 돼야 된다는 이 굉장히 큰 단점을 갖고 있습니다. 이 입력 영상 사이즈가 픽스가 돼야 된다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풀리 커넥트를 안 쓰려고 해서 이제 이 풀리 컨볼루션, 풀 컨볼루션으로만 이루어진 네트워크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게 되고요. 그래서 요거를 지금 많이 쓰고 있습니다. 풀리 컨볼루션 네트워크를 쓰면은 어떤 사이즈의 입력 영상이 들어와도 다 가능한 그런 상황이 됩니다. 음, 예, 그래서 조금 다른 얘기만 했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런 사이즈의 영상에 대해서도 이제 저희가 이제 가능하고요. 이 영상이 주어지면은 앵커 박스가 몇 개냐라는 게 주어지겠죠. 왜냐면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제 저희가 이게 나누기를 했더니만 나중에 뭐 이렇게 했더니만 이제 이 그 네 번의 컨볼루션과 네 번의 풀링에 의해서 결국에는 뭐 요만한 어떤 크기의 패치가 요 영상의 한 점에 요 피처 맵의 한 점에 대응되는지가 나오게 되죠. 그러면은 요 패치의 개수가 나오게 되겠죠. 패치가 개수가 나오면은 패치별로 저희가 앵커 박스가 이제 9개씩 있으니까 9개씩 있으니까 이제 그 만약에 만약에 여기서 이제 패치의 총 개수가 패치의 개수가 뭐 아마 한 200개 나왔다. 그러면 저희가 알고 있듯이 이제 앵커 박스의 개수는 그게 9배가 돼야 되는 거죠. 앵커 박스는 200 곱하기 9개. 그래서 이제 1800개가 나오게 되겠죠. 결정이 되죠. 예. 그래서 이 숫자가 지금 여기서 말하는 요 number of anchor box입니다. 이 숫자가 이제 number of anchor box 전체에 대해서 네. K번째 영상에 대한 앵커 박스의 개수. 이 영상마다 이제 지금 다르다는 것은 이 학습할 때 계속 다른 크기의 영상이 들어온다라는 가정하에서 지금 이 앵커박스 개수도 이제 영상마다 다르다라고 지금 보고 있는 거. 총 앵커박스 개수가 다 다르다. 이 J는 뭐냐면은 몇 번째 앵커박스냐. 앵커박스가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앵커박스가 여기서 시작하는 그 아까 1대1이라는 그 비율을 갖고 있는 앵커박스를 저희가 이제 J를 1이라고 했을 때 그리고 요 맨 밑에 있는 여기 이제 맨 끝에 나오는 이 아홉 번째 앵커 박스, 그 아홉 번째 앵커 박스를 이제 저희가 이제 N 앵커 박스 K 이 숫자 이 1800번째, 그러니까 1800번째 앵커 박스라고 할 때, 네. 이렇게 지금 보면은 이 앵커 박스마다 다 이렇게 넘버를 준 거죠. 넘버를 이렇게 줘서 그래서 첫 번째 앵커 박스, K 번째 영상의 첫 번째 앵커 박스, K 번째 영상의 두 번째 앵커 박스, K번째 영상의 세 번째 앵커 박스 쭉 해서 이제 K번째 영상의 K번째 영상의 1799번째 앵커 박스 그다음 K번째 영상의 이제 1800번째 앵커 박스 1800이 이제 어 이거랑 같죠. 앵커 박스 총 개수랑 그렇게 해서 모아놓은 요 셋을 요렇게 모아놓은 요 셋을 저희가 AK라고 지금 주고 있는 겁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러면은 요 AK 요 이 하나의 앵커 박스 K 그 제 번째 앵커 박스에 대해서는 어떤 정보가 주어지냐면은 이 앵커 박스의 그 x 좌표, y 좌표랑 그래서 A가 그런 표시 같습니다. 앵커 박스의 x 좌표, 앵커 박스의 y 좌표, 앵커 박스의 위드스랑 앵커 박스의 하이트 이런 것이 이제 뭐 주어진다라고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앞에서는 저희가 이 앞에서는 저희가 i라고 썼고요. i라는 그 몇 번째 오브젝트냐, i라는 걸 썼고 여기서는 지금 j를 썼어요. 그래서 i랑 j가 조금 다른 거죠. i랑 j가 같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노테이션도 다릅니다. 노테이션도 다른데 이 노테이션이 다른 이유는 뭐냐면은 오브젝트의 개수랑 앵커 박스의 개수가 같지가 않은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서로 다른 노테이션을 쓰고 있습니다. 이것도 사실 주어진 거죠. 이것도 앵커 박스도 저희가 이제 학습을 저희가 이제 영상 하나 주어지면은 요거는 저희가 이제 자동적으로 만들어지는 거죠. 요 앵커 박스의 그 개수랑 어떤 그 앵커 박스가 이제 각각의 앵커 박스가 가져야 되는 x 좌표, y 좌표랑 이 그 위드 하이트는 영상이 주어지면은 계산에 의해서 이게 주어지게 되겠죠. 계산해서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러한 이제 데이터를 가지고 이러한 데이터를 가지고 저희가 이제 뭐랑 비교하고 싶으냐면은 저희가 예측한 자 예측치입니다. 예측한 이 프로포절 예측된 프로포절이 있겠죠. 프로포절이 이제 저희 그 프로포절들 그 프로포절 한 리즌이 있겠죠. 그 저희가 이제 요쯤에는 이제 오브젝트가 있을 것이다 라고 저희가 이제 맞추기를 원하는데 어, 이 예측된 프로포절은 어디서 나오냐면은 예측된 프로포절은 어떻게 해서 나오냐면은 여기 이제 CNN CNN은 아까 얘기했던 그 프리트레인드 네트워크입니다. 앞에서 프리트레인드 CNN. 그러니까 이제 영상이 들어가면은 어 이제 프리트레인드 네트워크를 한번 통과하지 않습니까? 프리트레인드 네트워크 트레인드 CNN을 한번 통과를 하게 되고요. 네, 이거를 지금 여기서는 기호를 갖다가 CNN이라고 지금 기호를 쓴 거고요. 그 다음에 저희의 이제 리슨 프로포절 네트워크 들어가죠. 이게 요 안에서는 이제 3x3 컨볼루션도 있고 1x1 컨볼루션 두 개가 있는데 요 전체를 그냥 여기서 RPN이라고 지금 명칭을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그거의 결과로서 저희한테 주어지는 게 요 두 가지 정보라는 거죠. 요 두 가지. 그러니까 이제 그 오브젝트니스 벡터라고 해야 되겠네요. 왜 벡터냐면은 이 스코어가 두 개니까요. 얘가 이제 하나는 오브젝트니스 스코어, 하나는 난 오브젝트니스 스코어를 갖는 두 개의 원소를 갖는 벡터랑 그 다음에 네 개의 원소를 갖는 아까 그 얼마나 그 크기가 변해야 될 것인지 x로 y만큼 x의 위드스가 어느 정도의 비율로 변해야 되는지 y의 또 하이트가 어느 정도의 비율로 변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그 x 좌표가 어느 정도 이제 중심 좌표가 어느 정도 x로 이동을 해야 되는지 또 그 중심점이 y 쪽으로 얼마큼 이동해야 되는지 이렇게 네 개의 값을 갖는 그러니까 합치면은 여섯 개의 값을 갖는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개의 값을 갖는 요런 요러한 그것을 또 이제 세트로 갖는 세트로 나오겠죠. 그런 것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 표현은 뭐냐면요. 요 표현은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 앞에 여기가 이제 네 개의 원소를 갖는 벡터가 되고요. 그다음에 요 뒤에가 이제 또 이렇게 두 개의 원소가 갖는 벡터가 되고요. 그걸 코마로 해서 이제 합쳐가지고 이렇게 하겠다라는 거는 요 두 개를 결합시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요 자체는 그 네 개랑 두 개가 합친 이런 벡터 하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벡터들이 이제 요 셋으로 모여 있다. 앵커 박스의 개수만큼 모여 있다. 앵커 박스의 개수만큼 나오기는 하죠. 예, 앵커 박스의 개수만큼 지금 보시면은 예, 이게 지금 보시면은 요 전체 사이즈가
뭐에 의해서 결정되냐면은 이 사이즈가 이 출력의 사이즈가 앵커 박스에 의해서 결정되죠. 앵커 박스 앵커 박스의 개수. 여기서 말하는 앵커 박스 개수는 요 한 점에서의 9개를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한 점에서 9개이기 때문에 여기가 18이라는 이 길이가 결정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 총 개수가 이런 벡터가 몇 개 있느냐는 지금 요런 그 그리드가 몇 개가 있느냐, 이 패치가 몇 개가 있느냐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사이즈가 앵커 박스의 개수, 그러니까 한 그리드에서의 앵커 박스의 개수 곱하기 이제 그리드의 개수에 의해서 이제 결정이 되는 거죠. 결정이 되는 거고. 어, 그런데 이제 바로 지금 여기서 말하는 거는 이 총 앵커 박스 개수거든요. 총 앵커 박스 개수이기 때문에 총 앵커 박스들의 개수이기 때문에 그러니까는 이게 9를 말하는 게 아니라 9 곱하기 그 그리드의 개수까지 곱한 그리드의 개수가 만약에 지금 뭐 예를 들어서 뭐 아까 얼마였죠? 뭐 그리드 개수가 한 200개가 나온다. 그러면은 이제 그 1800을 말하는 겁니다. 총 앵커 박스 개수.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총 앵커 박스 개수만큼 요게 있다. 지금 그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물론 이제 요런 그 값이 총 앵커 박스의 개수만큼 있다고 해서 요 모든 값들이 다 의미가 있는 값이라는 건 아니죠. 왜냐하면 오브젝트가 없는 경우에는 그 어떤 앵커 박스는 이게 지금 보시면은 어떤 앵커 박스는 이 어떤 앵커 박스에 대해서는 오브젝티스 스코어는 의미가 있죠. 어떤 앵커 박스에 대해서는 지금 오브젝트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오브젝트니스 스코어는 어떤 의미가 있어요. 왜냐면은 0, 1, 0, 1이 돼야 되니까요. 이제 오브젝트가 없다라는 그런 숫자가 나와야 되니까 1, 0, 1, 2라는 의미 있는 숫자가 나오는데 요것도 있지만 지금 저기서 말하는 거는 지금 요 오브젝트니스 스코어뿐만 아니라 그 뒤에 붙어 있는 그 박스, 이 앵커 박스가 첫 번째 앵커 박스가 얼마큼 움직여야 되느냐, 두 번째 앵커 박스가 얼마나 움직여야 되느냐 하는 요거보다 조금 더 긴 그 벡터가 하나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거만큼 두 배만큼 되는 요거를 합친 거를 지금 뒤에서 이제 t, p라고 놨어요. 그러니까 얘가 이제 아까 그 p에 해당하는 거죠. 오브젝트가 있느냐 없느냐를 나타내는 이 p 벡터가 되고요. 요 뒤에 이제 더 길게 이제 t라는 벡터. 그럼 이 각 앵커 박스가 얼마나 변형이 돼야 되는지 이제 그거를 나타내는 바운딩 리그레션에 해당하는 그 벡터가 또 있는데 이 바운딩 리그레션은 어떤 때 의미가 있냐면은 이게 어떤 때 의미냐면 거기에 해당하는 그 앵커 박스가 오브젝트에 해당하는 앵커 박스일 때만 요 값이 의미가 있는 거죠. 그 나머지 값들은 뭐가 나오긴 나오는데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왜냐하면 어차피 여기는 앵커 박스가 없는 거니까 앵커 박스가 없으니까 그 앵커 박스를 얼마나 변형시켜야 되느냐 하는 어떤 그런 스코어들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제 총 앵커 박스의 개수는 이렇게 많이 되지만 그 상당히 의미 없는 값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이제 되겠습니다. 근데 요것이 이제 요런 벡터가 뭐에 의해서 나오냐면은 일단 저게 입력 영상을 그러니까 이제 입력 영상이 있었는데 입력 영상이 처음에 이 CNN 이 프리트레인드 CNN을 통과해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CNN을 이제 에다가 이제 XK를 넣어서 나오는 건데 여기에 이제 이거를 쓴 이유는 뭐냐면은 이제 세미콜론 이거 쓴 이유는 뭐냐면은 WCNN 이 아웃풋이 입력 영상에 의해서도 결정되지만 현재 의 웨이트에 의해서 결정이 되죠. 그래서 이 웨이트를 나타내는 이 벡터를 WCNN이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아웃풋을 이제 CNN 이 김화평이라는 이 연구원이 지금 연세대 수리과학연구소인가 이제 거기서 근무하시는 분이신데
거기 이제 수학과 교수님들하고 같이 하기 때문에 이게 아주 엄밀하게 표현하는 거를 이제 연습이 돼 있어 가지고 이렇게 예, 현재 그 CNN의 웨이트가 주어진 상태에서 이런 입력이 들어갔었을 때의 아웃풋이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러고 나서 네, 그러고 나서 이제 여기까지 이제 나온 거죠. 여기가 이제 이게 이제 또 새로운 입력이 되는 거죠. 이제 RPN 네트워크의 새로운 리전 프로포즈 네트워크에 대한 어떤 새로운 입력이 되는데 이 RPN은 또 뭐냐면은 WRPN이라는 그런 웨이트를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출력은 이것을 입력을 했을 때 그 RPN에 얘를 입력을 했을 때 이거 CNN에 이제 X에 이제 K 이거를 입력을 했을 때 또 요런 그 웨이트가 주어졌을 때의 RPN의 아웃풋이다 라고 해서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이 RPN의 아웃풋이 이제 바로 지금 이렇게 요 벡터가 되는 거죠. 요거를 모아놓은 이제 어, 되는 것이죠. 이제 여기까지는 뭐냐면은 저희가 이제 주어진 그 데이터가 뭔지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그 네트워크 아웃풋가 뭔지 이제 그거를 이제 지금 겨우 끝낸 거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게 이제 주어졌을 때 그라운드 트루스를 어떻게 만들어야 되느냐. 예, 이제 이거를 가지고 저희가 그 그라운드 트루스를 만들어야 되는 거죠. 이 그라운드 트루스가 이제 뭐냐면은 지금 요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 아이고 이 지금 주어진 이 영상에 대해서 지금 주어진 영상에 대해서 요 그라운드 트루스를 이제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이 그라운드 트루스. 저희가 나중에 이 리전 프로포절 네트워크를 이제 학습시키기 위해서 이제 어느 위치에서는 몇 번째 앵커 박스가 이제 오브젝트 인스펙터가 입력이 돼야 되는지 그리고 이제 이거뿐만 아니라 이제 그러면은 그 박스는 원래 박스랑 이제 원래 박스로 수렴하려면은 이제 X 쪽으로 얼마큼 움직여야 되고 Y 쪽으로 얼마나 움직여야 되고 X 쪽으로 얼마나 이제 위드스가 달라져야 되고 하이트가 어떻게 달라져야 되는지.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저희가 앵커 박스에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말하자면은 이제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얘가 지금 IOU가 0.6보다 커서 오브젝트 리스 스코어가 10이라고 치겠습니다. 그러면은 요 앵커 박스가 계산할 수 있는 거죠. 이거에 대한 값을. 이걸 계산할 수 있죠. 얘가 이제 중심점이 요 정도 좀 움직여야 되고 그 다음에 뭐 위드스는 뭐 거의 비슷한데 하이트가 이게 약간 한 요 길이도 저희가 알고 있고요. 이 앵커 박스에 요 길이도 저희가 알고 요 높이도 저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요거 분의 요거 한 값이 이제 요 하이트의 이제 비율이 되는 거죠. 위드스의 비율도 알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정답 그라운드 트루스를 제가 이제 만들어야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그라운드 트루스를 이제 만드는데 앵커 박스별로 만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앵커 박스별로 지금 보면서 만들고 있는데요. 앵커 박스별로 지금 앞에서는 저는 이제 그 영상을 보면은 그리드별로 이렇게 몇 번째 앵커 박스가 오브젝트 스코어가 뭐 10이고 또 몇 번째 앵커 박스가 오브젝티스가 0, 1이고 이렇게 그리드별로 제가 이제 설명했었는데요. 학습할 때는 뭐 그렇게 해도 됩니다. 그렇게 하는 학습법을 쓰는데도 있어도 되고요. 아니면 거꾸로 여기서는 앵커 박스 기준으로 이제 지금 계산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앵커 박스별 저는 이제
바운딩 박스가 주어지고 나면 이 바운딩 박스랑 가장 가까운 앵커 박스가 몇 번째 앵커 박스냐 이제 그렇게 이제 설명을 했었고요. 설명하기 좀 쉽게 하려고요. 근데 여기서는 거꾸로 이 앵커 박스를 먼저 보고 앵커 박스랑 IOU가 이제 IOU가 뭐 0.7 이상 되는 그런 그 오브젝트 박스가 있느냐 이제 거꾸로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근데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는 오브젝트 박스를 보면서 오브젝트 그 저희가 주어진 이 오브젝트에 대한 박스를 보면서 이 박스랑 가장 가까운 앵커 박스가 누구냐 이거를 찾는 거나 아니면은 앵커 박스를 주고서 이 앵커 박스랑 가장 가까운 그 오브젝트 박스가 어떤 거냐 그거를 찾는 거나 똑같은 문제가 되는 거죠. 그죠? 똑같은 문제인데 요거는 앵커 박스 기준으로 해서 찾고 있습니다. 앵커 박스를 줘놓고 그거랑 가장 가까운 그 오브젝트 박스를 찾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뭘 하고 하냐면은 이제 앵커 박스를 주워 놓고요. 앵커 박스를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은 포뮬로 돌리기가 좀 쉽죠. 왜냐면 앵커 박스는 저희가 앵커 박스는 요게 1x1, 2x1 이렇게 생긴 거 이렇게 요 첫 번째 그리드에서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리드, 세 번째 그리드 각 앵커 박스에 대해서 마지막 그 그리드 앵커 박스들에 대해서까지 포문으로 돌려보면 되는 거니까요. 포문으로 돌려보면서 이제 하면 되니까 그러면서 이제 이 앵커 박스에 혹시 이 앵커 박스랑 좀 그 매칭이 되는 어떤 그 오브젝트 박스가 있는지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IOU를 통해서 이제 찾는 거죠. 각 앵커 박스에 대해서 지금 모든 그 오브젝트 박스하고 IOU를 계산을 합니다. 그러니까는 예를 들어서 어 뭐 지금 요 앵커 박스에 대해서 지금 한다 그러면은 요 앵커 박스랑 요 오브젝트 박스의 IOU, 요 오브젝트 박스 IOU, 요 오브젝트 박스랑의 IOU를 다 계산을 합니다. 근데 만약에 겹치지 않다면은 전부 0이 나오겠죠. 0, 0, 0이 나오겠죠. 그 다음에 또 요 앵커 박스에 대해서도 이제 다 계산을 해봅니다. 요거에 대한 IOU, 요거에 대한 IOU, 요거에 해당한 IOU. 겹치는 게 조금이라도 있으면은 뭐 요거하고의 이제 IOU는 0인데 요거하고의 IOU는 뭐 한 0.1이 나온다든지 그 다음에 요거랑의 IOU는 다시 0이 나온다든지 음. 그러다가 이제 이렇게 뭐 많이 겹치는 앵커박스가 이 앵커박스가 이제 이렇게 주어지면은 이거하고의 IOU는 뭐 0.8만큼 나올 수도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어쨌든 간에 각각의 이 모든 앵커박스랑 모든 그 오브젝트 박스랑 IOU를 계산하는데 그 중에서 맥스 값인 것만 맥스 값인 이 IOU 값이 맥스 값이 나오는 그 앵커 박스 그 바운더리 박스를 뽑아냅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네, 예를 들어서 이제 여기 앵커 박스가 있고요. 이제 저희가 오브젝트 박스가 이제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오브젝트 박스가 주어져. 이거는 지금 모든 그 바운더리 박스에 대해서 지금 현재 주어진 앵커 박스랑 IOU를 다 계산합니다. 근데 이 경우는 만약에 이제 저희가 이제 세 개밖에 없다 그러면은 이게 여기도 IOU가 0이고 여기도 IOU가 0이고 여기도 IOU가 0이 나옵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그 최대값을 뽑아내야 됩니다. 최대값이 나오는 그 바운드리 박스 하나 뽑아내야 되는데 이 경우는 사실 어느 거나 마찬가지라 그 누구를 해도 어떤 뭐 0이죠. 0이라는 맥스 값을 갖고 있고요. argmax라는 거는 뭐냐면은 그 최대값을 만들어낸 그 인수, 그 요소, 그걸 뽑아라는 거니까 이 최대값이 나오게 한 그 박스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때는 전부 다 0이니까 그냥 하나만 고르면 되겠죠. 어느 거 그냥 하나를 이렇게 임의로 이렇게 고르게 되면 되겠죠. 그래서 의미가 없죠, 사실은. 왜냐하면 지금 겹쳐져 있지 않죠. 않으니까. 그래서 얘는 뭐냐면은 IOU 값을 최대로 만든 그 IOU 값을 최대로 만든 그 앵커 박스를 의미합니다.
앵커 박스를 의미합니다. 그 앵커 박스. 그 앵커 박스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 앵커 박스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번 IOU를 계산을 해봐요. 그 IOU가 0.7보다 크면은 오브젝트리스 스코어를 이제 1로 넣겠다는 거고요. 만약에 0.3보다 작으면은 이거는 별로 겹친 게 아니다라고 봐서 오브젝트 스코어를 1로 하겠다라는 겁니다. 이 K 이 J번 자 이게 근데 뭐냐면은 J번째입니다. J번 이거는 이 J는 뭐냐면 이 앵커 박스에 대한 겁니다. 이 I가 아니고 여기가 이제 PJ입니다. 이제 PI가 아니고요. PI가 아니고 그러니까 이 I는 뭐냐면은 I는 요거 얘가 지금 I는 1, 얘 I는 2, I는 이제 3. 그 오브젝트의 바운더리 박스에 대한 인덱스가 지금 i이고요. 요 앵커 박스에 대한 인덱스가 지금 j인 거죠. j가 지금 뭐 1번째에 대해서. 그래서 j가 1번째에 대해서 지금 보면서 만약에 그 겹친 정도 0.7보다 크면은 이 j번째 이 앵커 박스에 대한 이 오브젝트니스 스코어를 pj를 그때 제가 1로 넣겠다는 거죠. 0.3보다 작으면은 0으로 넣겠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요 앵커 박스에 대해서는 어차피 지금 0.0이 나왔으니까 얘가 아니죠. 요쪽을 말하는 거니까 0을 주겠죠. 오브젝트가 없다라고 이렇게 줄 거고요. 그래서 이제 앵커 박스에 대해서 쭉 돌아봤는데 나중에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겹쳐지는 이제 J가 이제 예를 들어서 뭐 한 100번째쯤 되는 그 앵커 박스에 대해서 해봤더니만 어 이때는 요거는 여전히 0이고요. 여기도 여전히 0인데 요 때는 여기가 0.8이 나왔어요. 예를 들어서 0.8. 그러면은 맥스 값이 0.8이 되는 거죠. 맥스 값이 0.8이 되고 맥스 값이 이제 0.8이 되고 IU가 이제 맥스 값이 0.8이 되고 arg max라는 거는 그 0.8을 만들어냈던 그 요소 그 그 그 바운드리 박스 그러니까 요 초록색 박스 얘를 말하게 되는 거죠. 얘가 그 argmax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그 argmax가 지금 얘가 이제 그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박스에 대해서 제가 앵커 박스랑 그 IOU를 다시 한번 보는데 그 IOU가 지금 0.8이었죠. 0.8이었는데 이 0.8이 지금 0.7보다는 크니까 0.7보다는 크니까 어 오브젝트 스코어를 얘한테는 저희가 1이라는 오브젝트 스코어를 부여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 앵커 박스에 대해서는 저희가 오브젝트 스코어를 이때는 2를 주겠다는 거죠. 아까 여기는 이제 0이었었고 요 앵커 박스에 대해서는 0이었고요. 지금 요 빨간색 죄송합니다. 이게 초록색 펜을 써서 그러니까 지금 요 빨간색 앵커 박스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오브젝트리스 스코어를 1로 주겠다라고 이제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저희가 정답을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각 앵커 박스에 대해서 이걸 쭉 하면서 어떤 정답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그 트랜스 트랜스포메이션은 이제 x가 이제 얼마나 움직이게 되느냐. 그러니까 앵커 박스랑 지금 저희가 나온 이 예측치랑 이제 빼가지고 그거를 위드스로 나눈 게 이제 x 쪽으로 얼만큼 움직이게 되는가, 그 좌표가 얼마나 움직이게 되는가 하는 값이 나온 거고요. 그 다음에 저희 예측치랑 앵커 박스의 차이를 이제 계산을 하고요. 여기서 왜 하이트로 나누느냐? 이제 0과 1 사이로 이제 노멀라이즈 하려고 하다 보니까 앵커 박스의 높이로 이제 나눠주는 겁니다. 그거를 지금 요걸로 놓고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얘가 지금 뭐냐면 얘가 지금 TX랑 같아요. 그 다음에 지금 기호를 다르게 썼는데 이 기호가 지금 요걸 말합니다.
그 다음에 이쪽은 이제 그 width, 그 나누기 한, 그 앵커 박스의 그 width랑 저희가 프리딕트한 그거의 비율. 그리고 앵커 박스의 하이트랑 저희가 프리딕트한, 저희가 예측한 그거의 비율이 요건데 여기는 그 로고 값을 씌웠어요. 로고 값을. 그래서 로고 값을 씌운 거는 어,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너무 그 차이를 조금 완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효과가 좀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저희가 적용을 할 때 이 앵커 박스 저희가 움직일 때는 이 로고 값을 그대로 쓰면 안 되겠죠. 이 로고 값에 대해서 일단은 익스포넨셜을 한번 써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익스포넨셜을 한번 써야지 이제 그 여기서 나오는 그 네트워크가 이제 이 나오는 거를 이제 한번 이 네트워크가 이제 뽑아내는 값이 이건데요. 이 값에 대해서 익스포넨셜을 한번 해준 다음에, 그럼 익스포넨셜을 해주면은 얘랑 이제 지워지는 거죠. 그 지수랑 로그가 이제 없어. 그러면 이제 요 비율이 나오겠죠. 그 비율이 나오면은 이제 저희가 이제 위드스를 얼만큼 키워야 되는가 이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렇게 해서 뽑아내고요. 어, 됩니다. 예,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제가 각 앵커 박스에 대해서 이런 정답 오브젝트 리스 스코어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에 이 앵커 박스가 이 위치에서는 이제 앵커 박스가 얼만큼 트랜스포메이션이 돼야 되는지 이걸 다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 계산을 하게 됩니다. 이제 물론 이제 여기에는 의미가 없는 그런 값들이 많이 들어가겠죠. 제가 예를 들어서 어떤 앵커 박스는 여기 있는데 이제 저희 그 어떤 그 오브젝트 바운드리가 여기 있어요. 그러면은 이 계산해 보면은 이 중심점이 여기서 이렇게 움직여야 되는 거고, 이게 상당히 길게 나올 수도 있겠죠. 그죠? 이게 상당히 길게 나올 수도 있고, 또 여기에 또 보면은 요 스코어도 얘가 만약에 1 x 1인데 1 x 1 사이즈 앵커 박스인데 이 바운드리 이 오브젝트 바운드리 박스가 뭐 굉장히 크다. 그러면 요 비율도 상당히 크게 나오겠죠. 네, 이게 크게 나올 텐데, 그런데 이제 사실은 이 앵커 박스를 저희가 이렇게 변형시킬 일 자체가 없는 거죠. 일 자체가 없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일단은 계산을 합니다. 계산을 해서 이게 만들고요. 그런데 요 앵커 박스로 하여금, 그러니까 요 앵커 박스로 하여금 요 앵커 박스로 하여금 이렇게 변형이 되지 않게 하는 거는 뭐냐면 요 오브젝트 리스크 스코어. 오브젝트 스코어가 어차피 이때는 0이 나올 거지 않습니까? 0이 나오면은 어차피 저희가 요 트랜스포메이션에 의해서 이 앵커 박스를 변형시키는 걸 안 합니다. 안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트랜스포메이션 매트릭스 벡터는 계산은 하지만 이거를 실제로 적용할 건지 안 할 건지는 요 오브젝트 스코어가 결정한다는 거죠. 이게 1이 되면은 저희가 이걸 하고 0이면은 이거를 이제 안 하겠다는 뜻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 어 뭐 이런 식으로 그렇지만은 그라운드 트루스 만들 때는 뭐 이런 식으로 일단은 값은 뭔가 값은 있어야 되니까 이렇게 제가 만들어 줍니다. 아, 지난번에 이제 제가 이 슬라이드를 보여줬을 때 어떤 분이 이렇게 이제 질문하신 분이 있었는데 0.7보다 크면은 1이고 0.3보다 작으면 0인데 그러면 0.5면 뭐가 어떻게 되느냐? 0.5면은 그 값을 뭘로 줘야 되느냐? 이제 여기에서는 지금 언급을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0.5일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근데 언급을 안 하는데 지금 요거까지 이제 좀 여기다 넣었으면 더 완벽하게 만들어진 자료였을 텐데 요 부분이 빠져 있어서 조금 아쉽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0.5면은 그냥 0.5 그대로 쓰는 것 같아요. pk의 이제 j 값을 그냥 0.5. 그러니까 0.7과 0.3 사이에 있으면은 그러니까 0.6이면은 그냥 0.6을 쓰고. 예.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0.5라는 거는 어떤 수치냐면은 좀 애매하다라는 거죠. 겹치기는 겹쳤는데 그렇다고 많이 겹친 것도 아니고 뭐 너무 적게 겹친 것도 아니고 좀 애매하게 이제 겹쳐졌다는 거죠. 그 경우에는 저희가 오브젝트 스코어도 좀 애매하게 그냥 0.5면 그냥 0.5라는 걸로 주고 0.6이면 이 오브젝트 1 확률이 0.6 정도 될 거다. 네, 그렇게 주자는 거죠. 정답으로. 이제 예, 그렇게 해서 합니다. 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정답을 줬다고 해서 나중에 얘가
진짜 오브젝트가 들어왔을 때 어떤 그 악영향을 끼치지 않죠. 오히려 좋은 영향을 끼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저희가 애매하게 오브젝트인 거는에 대해서는 애매한 값을 주게 되겠죠. 주도록 그렇게 학습을 시켰기 때문에 확실한 거에 대해서는 제가 1을 주고 확실히 아니다라는 것은 0을 주고 애매한 거에 대해서는 애매하게 주고 그런 식으로 저희가 이제 가르쳐 주면은 나중에 자기가 이제 만약에 애매하게 겹친 거라면은 자기도 애매한 스코어를 그렇게 배웠으니까 애매한 스코어를 자기가 이제 뱉어내겠죠. 한 0.4 정도 되는 것 같다. 0.4 정도, 오브젝티브 스코어가 0.4 정도 되는 것 같다. 근데 0.4는 이제 저희가 나중에 이제 테스트 타임 때 이 0.4가 나왔다. 그 테스트 타임 때는 어차피 얘가 1과 0으로 이렇게 나오지 않지 않습니까? 이 테스트 타임 때는 네트워크를 통과하게 되면 이상적으로 1이 나오거나 이상적으로 0이 나오지 않고 1과 0 사이에 어떤 값이 나오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0.8이 나온다든지 0.7이 나온다든지 아니면 애매한 값인 0.4, 5, 3 뭐 이런 값이 나올 수도 있고요. 그러면은 테스트 타임 때는 저희가 결정을 하면 됩니다. 저희가 이제 어느 정도에서 잘랐을 때 어느 정도 스레시홀드를 줬을 때 이 이상일 때는 오브젝트가 있는 걸로 판단하고 요거보다 작을 때는 오브젝트가 아닌 걸로 판단하자. 이거는 저희가 테스트 타임 때 이제 결정을 하면 되죠. 그래서 만약에 저희가 테스트 타임 때도 똑같은 0.6이라는 기준을 적용을 했다. 그러면 0.453이 나왔다. 그럼 이거는 저희가 충분히 겹쳐진 것이 아니라서 오브젝트가 아닌 걸로 보자. 그래서 이런 트랜스포메이션을 적용하지 말자. 이제 그렇게 저희가 이제 프로그램에서 이제 그렇게 결정을 하면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이렇게 해서 이렇게까지 해서 저희가 그라운드 트루스가 나왔습니다. 그라운드 트루스가 나왔고요. 이게 이제 저희가 이제 프리딕트 된 어떤 변수가 되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요 마지막으로 해야 되는 건 뭐냐면은 저 이제 지금 그 기호가 어떻게 되냐면은 프리딕트 된 거는 틸드가 없어요. 틸드가 없고 이제 그라운드 트루스는 요 틸드가 이제 이렇게 틸드가 이렇게 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t랑 t 틸드의 어떤 이거를 이 프리딕트가 이제 요 그라운드 트루스에 가까워지도록 그 다음에 p라는 게 이제 p의 틸드에 가까워지 이 차이를 줄이는 쪽으로 저희가 학습을 시켜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나온 것이 t 틸드랑 t의 어떤 그 로스를 최소화하도록 이 로스 펑션이 지금 길게 주어졌는데요. t랑 t의 차이를 매서하는 이게 L1 스무드 L1 텀을 쓰고 있어요. 스무드 L1은 뭐냐면은 L1이라는 거는 사실은 이제 절대값이거든요. 이제 t 틸드라면은 이거는 어떻게 되냐면은 이 함수 자체가 이 함수 자체는 어떻게 생기냐면은 이렇게 뾰족하게 생겼습니다. 근데 너무 뾰족하게 생기니까 요 영어에서는 이제 그 미분을 하려고 그러면은 미분이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 제가 백프로퍼게이션 하면은 미분할 때 얘가 이제 값이 이 왼쪽이냐 오른쪽이냐에 따라서 너무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스무드하게 여기까지는 이렇게 되는 여기는 약간 이렇게 약간 포물섬 형태로 이렇게 해서 스무드하게 해서 미분 값을 계산을 쉽게 할 수 있는 게 이게 이제 스무드 L1 텀이라고 부릅니다. 스무드 L1 함수를 적용해서 그래서 이거랑 이거의 차이를 이제 이렇게 해서 계산하고 있고요. 근데 얘는 왜 들어가냐면은 요 뒤는 우리가 언제 미니마이즈 하고 싶으냐면은 이 값이 이제 1일 때 얘가 만약에 0이면은 별로 얘를 그라운드 트루스에 맞추고 싶지 않다는 거죠. 그라운드 트루스. 그래서 그라운드 트루스가 계산되어 있긴 하지만 이 그라운드 트루스를 제가 계산을 하긴 했지만 오브젝트 스코어가 0일 때는 요 로스 요거를 요 로스 펑션을 미니마이즈 하는 게 의미가 없다. 그래서 요 로스 펑션이 이 0이라는 값을 갖도록 이렇게 p0이라는 값을 여기다 곱해주는 겁니다. 그러면은 요 로스에 아무 영향이 없겠죠. 0이면은 얘가 영향이 없으니까 영향이 이제 없는 거니까 이제 미니마이즈 할 때 얘를 고려를 안 하게 되는 거죠. 예, 그렇게 되고 그러나 이거는 앵커의 개수를 하는 거는 어떤 그 노멀라이즈를 위해서 한 거고요. 그 다음에 t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런 식으로 스무드 L1 텀을 통해서 이제 미니마이즈 하고요. P에 대해서도 저희가 이제 P 틸드랑 P를 맞춰야 되겠죠. 그때 쓰는 거는 제가 이제 많이 쓰는 그 크로스 엔트로피 함수. 그 아마 배우셨을 겁니다. 딥러닝을 다른 수업을 보셨을 거니까 크로스 엔트로피 함수를 쓰면은 이 클래스 맞출 때 저희가 쓰는 함수가 크로스 엔트로피 함수인 거죠. 그래서 이 크로스 엔트로피 함수를 씁니다. 네, 그래서 로스 펑션을 그렇게 잡아서 이제 이 결국에는 이거랑 이에 대한 함수가 되고 저희가 구하려는 거는 이제 CNN과 RPN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프리트레인드 네트워크도 약간 미세 조정하겠다는 그런 의미에서 얘도 변수를 또 갖고 얘도 이제 RPN은 얘는 오늘 무조건 저희가 학습시켜야 되는 변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이런 변수에 디펜드한 로스 펑션을 있는데 이거를 제가 이제 미니마이즈 하도록 학습을 시키면 되는 것이죠.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수식적으로 저희가 이 RPN 트레이닝까지 보게 되었습니다. 굉장히 좀 복잡해 보이고 좀 이렇게 앵커박스라는 그 개념도 좀 들어가서 조금 처음에 보면은 굉장히 좀 헷갈릴 수가 있는데요. 만약에 혹시라도 여기서 조금 혼동이 되거나 좀 그런 부분이 있으면은 일단은 한번 비디오를 다시 한번 보시고요. 그래서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혼동이 되면은 이 다음번 그 실시간 수업 때 저한테 이제 질문을 하면서 같이 이제 얘기하는 시간을 이제 가지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